알아야겠는데 잘 모르겠는 집요하고 태생적으로 논리적이며 심플한 멋을 놓지 않는 선한 사람을 섬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매진 대세 태차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자 동시에 큰 도전 과제인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 바로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는 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데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유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어떤 자원이지만 또 가장 쉽게 현재 낭비되고 있는 어떤 자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감이 되는 좀 진리라고 볼 수 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보문고나 이런 가까운 서점에서도 종종 판매되고 있는 시간 관리의 다이어리입니다. 사실 이 프랭클린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미국의 파운딩 파더라고 해서 이제 창립 아버지, 뭐 위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그래서 이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다시 찾을 수 없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진짜 잘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하루를 철저히 플래닝을 해서 미국의 건국에 이바지했다라고 합니다. 각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미리미리 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는 단순히 일과의 목록이죠.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아주 깊은 고민과 철학을 가지고 산 인물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는 시간 관리의 핵심 요점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 설정. 자신의 큰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데일리 계획을 세워라. 목표가 명확할수록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우선순위의 결정.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라. 이는 우리가 가진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자기 반성, 피드백. 매일 저녁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라. 이는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세 가지가 주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왔던 어떤 시간 관리의 엄청난 비법이라고 합니다. 많이 다 들어보셨죠? 목표 설정, 우선순위 설정, 그다음 자기 반성, 피드백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단순히 일정을 관리하는 수준을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1%씩이라도 향상시키고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어떤 그 근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점이겠죠. 예나 지금이나 한정된 리소스, 자원 내에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맥락은 제가 보기엔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게 되는 어떤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공공이나 일반 회사 또는 어떤 조직이라도 각자의 어떤 프로젝트 목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이제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또 세부 요소 중 하나가 방금도 또 말씀드렸던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몇 명이 이 작업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리소스를 매니징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다리나 뭐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 어
어떤 공사에서 일하시는 인부들을 10 명을 투입하느냐, 100 명을 투입하느냐, 뭐 한 달 동안 투입하느냐, 뭐 1년 동안 짓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 공정률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 짓지 못하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융자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자를 또 계속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자 비용과 인건비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부동산 사업을 일으켜서 분양까지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 그중에서도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았어요.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또 이야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IT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발의를 해서 리드를 해 왔습니다.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이 세 직군이 서로 각기 다른 언어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몸소 제가 좀 체험을 해서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하고 넉넉하게 저는 이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핵심 요소는 저는 당연하게도 이 타임 매니지먼트와 우선순위 또는 이제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아니었나라고 회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되게 특이한 어떤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프레임워크이자 도구입니다. 이게 사용하는 방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가장 핵심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사이에 어떤 혼란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아무튼 다시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로 조금 돌아오면은요. 시간 관리, 우선순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중대하다,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영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금 너무 옛날 분이죠. 친 한참 전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좀 피부로 와닿는 예시가 누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 또 한 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대의 최고의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관리의 대명사, 이제 아이콘이 된 바로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괴짜스럽고 기괴한 경영자 같은 어떤 행보를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어떤 재사용 가능한 리유저블 로켓을 만들어 쏘아 올릴 정도로 엄청난 엔지니어이자 공학도입니다. 아주 정밀한 구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아주 크게 벌려가고 있지요. 일론 머스크의 시간 관리 방식 중에 가장 유명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타임 블로킹이라는 기법입니다. 저도 종종 사용해서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하루를 거의 5분 단위까지, 엄청나죠. 사실 5 분까지 쪼개긴 쉽지 않습니다. 5분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시간을 특정한 작업에 이제 태스크를 할당을 함으로써 아주 극강의 효율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그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솔라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 회사, 도조 같은 로봇도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로켓도 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5분 단위 타임 블로킹이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업무를 수행하는 순서가 대략 이렇다고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하루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 시간에 블록을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시간을 더 집중적으로 어딘가에 최대한에 집중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하고요. 머스크는 가장 중요한 작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먼저 처리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라고 합니다. 비록 머스크는 매우 엄격한 시간 관리 체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또 이제 예기치 못한 이슈가 머스크나 우리에게 반드시 이제 발생하죠. 이런 것들에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어떤 세컨 플랜들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함의 중요성을 또 매우 강조하는 경영자가 일론 머스크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계획이 그래서 유연성을 추가해서 불가피한 변경 사항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며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타임 블로킹이 진짜 유용하거든요. 실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자 어떤 다른 캘린더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뭐 가장 기본으로 직장인이시라면 아웃룩 캘린더를 사용하실 거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구글 캘린더, 그리고 뭐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아이 캘린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노션에도 추가된 노션 캘린더 같은 것들이
갖고 계실 텐데 제가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하나 조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아웃룩 캘린더를 쓰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아이폰과 연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캘린더의 상태 유무가 종종 이제 같은 팀원들 조직에 속해 있으시다면 캘린더 쉐어가 다 가능합니다.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시간대는 내가 미팅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임 블로킹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하루 전체를 그냥 다 막아 버립니다. 1 차적으로 이제 먼저 출근하면은 그냥 막아 버리고요. 시작을 하는 거죠. 일명 블로킹 퍼스트 전략이라고 저는 좀 이름을 붙입니다. 블로킹을 한 다음에 내가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내가 쪼개면서 할당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 팀원들에게 공유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계획할 때 일단 스케줄을 고의적으로 다 막는 거 이게 굉장히 간단한 팁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에 직접 할당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가지고 또 진행해 볼 수 있다입니다. 항상 한가하게 좀 열어 놓고 스케줄을 그냥 뻥 뚫어 놓고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팀원들이든 뭐 주변 뭐 지인이든 누구든 막 아무나 진짜 소위 말해 개나 소나 다 그냥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싹 다 막아 버리고 진행을 하니까 확실하게 효율이 진짜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방식이 저의 생산성을 최대 300% 이상까지도 올려줬다라고 저는 좀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너무 대놓고 다 막고 맨날 막아 버리면 뭐 상사나 뭐 팀원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일상의 문제인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일론 머스크의 해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